썸네일과 영상 보고 불이 나게 들어왔을 직장병행 수험생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전업수험생을 이길 수 있다고?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업수험생보다 직장병행 수험생이 유리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컨설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병행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컨설팅 인원 중에 30% 정도는 직장 병행 수험생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LG를 다닐 때 직장 병행으로 공부해본 경험도 있고, 또한 전업 수험생이긴 했지만은 사실상 제 변리자 시험 수험 기간은 육아의 기간과 완전히 일치하죠. 임신부터 출생, 신생아, 돌, 걸음마 그 이후까지. 우선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하실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존경스럽고 건승을 빌고요.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간간히 영상을 좀 찍도록 해볼게요. 일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업수험생과의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은 전업수험생보다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백날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으실 짜투리 시간입니다. 전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요, 사실상 짜투리 시간으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일상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짜투리 시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냐면은, 일단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저희 짜투리 시간을 대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고,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체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무조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하루에 짜투리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을 모았어요. 그럼 이게 30분에서 1시간을 전업수험생이 공부한 것과는 달라요. 짜투리 시간은 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짜투리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한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에게 순공부 시간의 여유까지도 줄 뿐만 아니라요, 그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어떤 그 밀도나 효율성, 집중이 전업수험생의 그 밀도나 집중과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직장병행 수험생분들 출근 전 잠깐 공부하는 거, 출근하면서 잠깐 공부하는 거,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공부하는 것들, 점심시간 잠깐 공부하는 것, 또 오후 시간에 중간중간 잠깐 화장실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직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몇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모으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은 하루에 3-4시간, 평일에 3-4시간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전문직 1차 시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문직 2차 시험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일에 3-4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짜투리 시간만 모아서 30분에서 1시간을 채운다. 거기다가 집중과 밀도의 질이 좋은 30분에서 1시간을 내가 얻어간다. 정말 이게 누적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공강 시간에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 잠깐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대학교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업수험생은 사실상 짜투리 시간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전업수험생보다 유리한 것, 간절함과 의지입니다.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은요, 정말 간절함이 남다르세요. 왜냐면은 애초에 직장 병행으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자,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한다? 퇴근하고? 이거는 뭐 사실상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경험하시고 때려치고 전업으로 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이 시험 준비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 일반 회사 생활이 욕은 못 하겠는데 힘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조리나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 내 정치, 내 미래가 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밀려오는 암담함과 씁쓸함, 온갖 갖은 회식, 까라면 까는 문화, 내 스스로 커리어에 대한 발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과 그냥 밈으로 들어본 사람과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전업수험생도 포기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공부를 하시다가. 왜냐? 할 게 이제 많으니까. 전업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대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의 그 간절함과 의지는요,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밀도 있게, 집중력 있게, 간절함과 의지를 갖고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힘들다 백날 들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직장 상사에 대한 밈, 꼰대, 이상한 개그를 치시는 부장님들, 온갖 밈이 떠돌아도요, 그냥 그 밈을 보고, 그러니까 즉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고 웃는 사람과 그 상황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것도 정말 크다고 보시는데, 일단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이거는 전업수험생분들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서강대를 입학했지만 반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알아요.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체력적으로나 몸으로는 매우 힘들지만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그냥 진짜 낭떠러지 앞에서 정말 떨어질 것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는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벼랑 끝에 몰린, 즉 배수진을 쳐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험 생활에서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공부를 이어나가시는 분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좀 표현을 격하게 하자면 누군가에게는 시궁창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이 전업수험생에 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이직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전문직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취업하는 시기를 놓치면은 그건 진짜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대적으로는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월급 나오죠. 그러면 전업수험생보다 확실하게 비교 오히려 점을 쓰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쓰세요. 쓸 수 있으면 쓰세요. 공부와 관련된 아이템 쓰시고, 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 있으면 쓰시고, 좋은 영양제도만 맞고 수액도 맞고 힘들면은 몸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쓸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쓰세요. 이것도 확실한 비교 우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직장병행 분들은 거의 열의 9 이상은 어떤 무기력함, 체력 저하, 그리고 여기서 오는 슬럼프들을 겪으시거든요. 거의 무조건.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이 몸을 회복하고 휴식하는데 돈을 조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컨설팅에도,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실 5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직장병행 수험생분들 중에 전업수험생을 겪어보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퇴사하면 공부시간 엄청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전업수험생 부러운 거 너무 잘 알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일단은. 근데 막상 퇴사하시잖아요? 공부시간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행복해.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지, 일을 하는 대신에. 그런데 그것도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았던 것도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병행 수험생을 해보다가, 물론 공부는 거의 못했고 안 했지만은 이제 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너무 좋았어. 일단은 회사에 안 가도 된다는 건 너무 좋았고, 아침 햇살 딱 맞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지. 내가 오늘 공부를 뭐 할까, 이 여유로운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이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 좋은 것도 한 달입니다. 한 달. 루틴한 일상을 반복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요, 무기력함이나 체력 저하가 많이 오고요, 전업수험생분들은 체력 저하나 무기력증보다는요, 우울증을 달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이 없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가끔가다 한 번 먹으면 좋은 거지 맨날 삼시세끼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질리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즉 전업도 전업 나름대로 힘들고요, 퇴사한다고 해도 행복한 나날들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겠죠. 최소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이라도 벌고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 들겠죠. 진짜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것 같죠. 어떤 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공부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은 벼랑 끝에 있는 거를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도 아끼고 절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얘기, 제가 컨설팅을 이제 150명 넘게 했으니까 이제 여러 수험생분들을 만나잖아요. 직장병행 수험생이
전업수험생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반대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즉 전업수험생이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너무 낮거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로 취업하는 분도 있어요. 알바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한테 실제로 컨설팅 받으신 분들 중에 저 지금 이거 취업할까 고민 중인데 하는 게 맞을까요? 저 지금 카페 알바나 편의점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이런 문의들 꽤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전업수험생 많다고 내가 전업수험생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공부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전업수험생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불안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꾸준하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 공부는 해야 되는데 퇴근하면 파김치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눈은 안 떠지고 저녁에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야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식 자리도 많아지고 빠질 수 없는 회식 자리도 생기게 되고 힘든 것들이 참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들의 연속일 텐데 파이팅 하셔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것, 목표하는 것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